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남케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4일이고요. 12시가 지났나요? 12시가 지났네요. 네, 오늘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단톡방에서 뭐 환호가 나오기도 했는데 좀 냉정하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관련돼서 저는 매우 편향되고 확증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의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고 느끼고 공부하고 생각한 것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리딩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주거나 혹은 내가 이 종목을 들고 마이너스 50%, 40%, 90%, 70%이지만 들고 있겠군이 하는데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꼭 들고 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들고 갑니다. 7년 플랜을 짰고요. 그 플랜에 맞게 가져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트에 가셔서 주식 하시면 3월이 원래 제일 바빠요. 3월하고 4월이 좀 바빠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3월 23일 날 나왔고요.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래소의 2020년 사업 보고서가 적정이 나오면 일단 거래 재개를 하기 위한 첫 번째 회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이제 조만간 주총이 있고 또 여기저기 또 물어봐서 또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거래소에서 이런 방법도 있는 걸 아마 가이드를 해줬거나 혹은 회사에서 거래소에 문의해서 찾은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기, 21기의 한영회계법인이 내린 의견 거절을 한 번에 바꾸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 감사를 하는지는 저는 그거에 관련돼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적정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이제 기타 사항에 보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포괄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9년 3월 21일 감사 보고에서는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 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에 포괄 손익 계산서와 자본 변동표 및 현금 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 주석에는 의견 거절의 근거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감사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에는 의견 거절의 근거 문단을 설명하는 사항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뭔 글을 이따구로 쓰는지.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정을 냈는데 지금은 요렇게 해서 적정을 못 내렸다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견 거절 근거 달력의 기준을 재발행하게 됐대요. 따라서 우리가 2019년 3월 20일자로 기발행한 감사 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서현에게 이거 보수 보시면 이게 몇 배야? 4배죠, 4배. 3배 가까이 됩니다. 3배 줬어요. 3배. 6억 4,400만 원을 들여서 4,676시간을 썼습니다. 돈 많이 써서 우리 서현하고 열심히 했고요. 서현이 경영자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 실태 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모범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하여간에 좀 배우신 분들은 말을 어렵겠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모범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점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부정의 부정. 아유, 정말. 어쨌든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또 서현 회계법인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면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아무도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 내용을 좀 훑어봤습니다. 이거 좀 훑어보면서 조금 마음이 그랬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당사는 발생 경위와 세포 특성에 대한 추가 실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2020년 4월 FDA로부터 임상투약 재개해도 된다는 리무블 클리니컬 홀드 레터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임상시험 계획서와 환자 사전 동의서를 수정하고 SPA를 통해 FDA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10월에 중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약심회의 같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받은 거야. 참 4월에 레터 받고 2020년 10월에 이제 승인 받고 IRB는 평균적으로 임상진행 병원의 75%에 해당하는 병원의 승인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병원에는 로컬 IRB 별도의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심회의는 아니고 어떤 병원들 모여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래서 그냥 75% 임상 진행 병원의 75%는 이미 승인 받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된 거고, 여기 보시면 CMO 업체인 론자에 위탁해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물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최근 당사는 해당 이물질이 론자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부자재에서 유래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자재 교체 및 CMO를 통한 원부자재 검수 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한 게 아니네요. 아직 하고 있네요. 수립된 방지 대책을 적용하여 임상용 시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임상 3상 시험에는 새로 생산되는 시료를 사용할 예정이어서 론자의 시료 생산 일정비, 원부자재 조달 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4분기에 임상 환자 투약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론자의 시료 생산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임상 진행 병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2개의 임상 스터디에 대해 동시에 투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전반적으로 환자 투약 소요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환자 투약 완료 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환자 투약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A, B가 있어요. A, B가 있어서 이게 막 A만 일단 통과하고 이제 B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오롱 웰케어 부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삼고 있었던 그 론자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올해 4분기에 임상 투약한다는 거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일단 임상병원에 대한 75%를 승인을 받은 거라고 이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나라랑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병원 의사 원장님들 모여가지고 한 심의에서 통과 받은 거래잖아. 그쵸? 예, 아니면은 뭐 그 의학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식적인 거니까 안전성은 일상 이상 전임상에서 다 확인했고 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한국은 정말 에휴,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롱생명과학 걸 봐야 됩니다. 코롱생명과학 거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예. 보면 뭐 의학 사업 우리 API가 이제 정말 잘해줘가지고 흑자날 수 있었는데 요번에 워터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96억 나왔고요. 영업이익 요것만 184억이니까 이게 지금 3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한 거예요.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를 했는데 얘가 다 해먹었죠. 예, 바이오가 다 해먹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MTPC 264억 원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사업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뭐 예전에 써져 있던 거 그냥 복붙해서 많이 붙여요. 보시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붙는데 좀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뭐를 보다 그랬냐면 여기 이제 매출 부분은 또 그렇고 이게 원래는 여기에 이제 100억 한 300억 가까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지금 21기에.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 예, 이거 이제 보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하이난 것만 5,700억짜리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이 참 어쨌든 그렇고요.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부분이었어요. 여기 부분 보면 바이오 이제 연구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핵심 인력 당사의 핵심 연구 이력은 바이오 연구소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정 박사입니다. 연구소장인 김수정 박사는 골관절염 분야의 세계 최초 유전자 K조의 개발의 주역으로 인보사를 비롯하여 신경병측성 통증 이거 하고 계신데 우리 김수정 박사님이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신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총 가서 김수정 박사님 꼭 이거 꼭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 감사 의견 보면 적정 나왔지만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공시 몇 개 나왔잖아요. 뭐 어디서 이제 돈 가져온다고.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뭐 소송 관련된 것도 있고 이 소송 관련된 게 문제가 뭐냐면 소송을 다 이겨도 또 변호사님들한테 또 줘야 되는 돈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회계 감사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이제 그 티슈진 같은 경우는 한 3배 가까이 들었잖아요. 얘네도 이제 많이 들고 변호사 비용 써야 되고 환자도 그거 봐야 되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코롱 티슈진이 적정이 나와서 좋겠지만 아직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또 살아내야죠. 또 해야 될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자.
제가 나중에 그게 무슨 뭐 파라독스 뭐라던가 뭐 있는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한번 또 글을 쓰든 뭐를 하든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뭐냐면 감옥에 갇혔는데 뭐 막연하게 긍정하는 사람들은 다 자살해서 죽었대요. 근데 하지만 상황 파악을 이제 객관적으로 하고 냉정하게 보고, 그러니까 비판적 긍정주의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막 그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몸도 만들면서 희망을 또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견뎌냈던 그런 비판적 긍정주의자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 몰라서. 일단은 뭐 11,000원까지 왔다가 52,000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달 쉰 거예요. 거의 1년 쉬었거든요. 지금 1년 쉬었죠. 1년 쉬고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여기가 1001선입니다. 56,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가 2001선이에요. 62,000원. 1001선은 5년, 여기는 이제 10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년선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 여기는 이제 말할 건 없고, 이제 여기 라인이 이제 중요한 거죠. 차트는 이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코롱생명과학 차트를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아실 텐데, 얘가 항상 이런 식이야.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없이 거래량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한 번씩 이렇게 뻥뻥 튀어주거든요. 요러면서 하고 있다가 요거는 이제 좀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흔들린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가 옆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시절이 오면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는 그런 좀 성격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정 같은 걸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똑같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1선도 돌파했고, 어제 이제 4.63%로 마감하고 나서 뭐 그냥 오늘 이제 좀 쉬었죠. 거래도 어제 거래 대금의 37%밖에 안 나왔고, 또 진짜 신기한 건 볼린저 밴드를 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는 차트 보면서 이런 걸 좀 보는데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물론 이제 다 뭐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우연일 거고, 뭐 보조지표가 다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라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21,900원 라인.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갭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갭으로밖에는 안 볼 거예요. 뭐 이평선도 있습니다. 이평선 61선 22,600원짜리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갭이 어딨냐면 여기에 또 이렇게 갭이 있죠. 갭을 여긴 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메꿀 갭이 좀 남아 있어요. 여기 28,250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니까 한 50% 오르면 3만 원이라고 친다면 상한가 한방,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28,250원짜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윗꼬리로 이제 다 메꾼 거고, 그럼 여기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 긴 윗꼬리에서 많이들 나갔겠죠. 근데 다 나갔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왜냐면 그 뒤로는 거래대금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8,250원 정도가 거의 한계 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면은 3만 원 정도까지 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여기 라인 이렇게 추세선 근 이 라인 정도를 아마 돌파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또 여기 이제 이쪽 라인이니까 한 27,000원 121선 자리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언저리에서 또 뭔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면 또 이런 하락이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 중에 분들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단점, 문제점, 이게 원래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라 조금만 희망이 있으면 뭐 이런 10배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거든 사실. 대학바이오가 그렇잖아요. 10배 가는 거, 6배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또 꿈에 부푼단 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적 긍정주의. 자, 정확하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 또 여기 간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로 막바로 이 큰 박스권을 막바로 돌파하는 건 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냥 붕붕 뛰어서 가면 또 메꿔. 뭔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차근차근 물량 소화해가면서 정말로 장기 투자하실 어떤 분들이 뭐 개인 투자자가 됐든 뭐 연기금이 됐든 뭔가 와서 천천히 매집해서 쭉 우상향하는 게 가장 좋지. 막 팍팍팍팍팍 갔다가 또 팍팍팍 떨어,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언젠간 그럴 날이 오겠죠. 뭐 지금 당장은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기틀이 마련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소송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2심 갈 거고, 그다음에 웅렬이형 또 소송도 아직 남아 있고 하니까 너무 희망을 또 꿈에 부풀어서 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